허경영 씨가 선거철이 됐나 봅니다. 허경영 씨가 이제 돌아왔는데 내년 서울시장 나아가서 대선에도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벌써부터 자신감이 가득한데 한번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반드시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호기롭게 입장을 밝힙니다. 이후에 2022년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해서 당선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여야 정당만큼은 배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허경영이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여야 정당 사람만 아니면 누구든 찍어도 좋다.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이 바뀔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희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거철이 왔군 한데 저는 약간 신뢰가 가요. 신뢰가 간다고요? 뭐가 신뢰가 가냐면 지난 4월 총선, 네. 코로나19 와중에 치러졌던 총선을 보면 네. 제가 저희 지역구에 네. 이 당선된 분은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인데 네. 못 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현역은 국민의힘의 나경원 전 의원인데 네. 못 뺐어요. 아, 허경영 대표는 엄청나게 많이 만났어요. 실제로? 실제로. 국민혁명 그 당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후보가 나와서 유세를 매일 출퇴근길에 지하철역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허경영 대표가 엄청나게 지원을 와서 그래요? 마치 저희 동네에 출마한 것처럼. 근데 이렇게 출몰하는 허경영 대표를 봤다는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다 낸 곳이 국가혁명 배당금당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야, 저걸 어떻게 해냈지? 물론 당선율은 매우 낮았습니다만 이게 또 한다면 하는 뚝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장 반드시 나올 것 같고 그 결과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당선율이 낮은 게 아니라 한 명도 없었죠. 맞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민주당이 그 전 지역구에 냈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두 번째로 많은 후보를 냈습니다. 맞아요.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후보를 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허경영 씨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을 지핀 이 논란들에 대해서도 논쟁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좀 과감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같지 않다. 파워 게임이다. 이 부분은 약간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방탄소년단, 이 BTS와 같이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K-팝 스타에 대한 병역 특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대중이 좀 솔깃해요. 네. 자, 허경영 씨, 3개월 전부터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공약들을 그때 당시에 내놓았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리수가 경기도 전체 인천까지 다 나가잖아요. 수도권 전체. 팔당대 물이 가고 있는데 거기서 벌레가 나오니까 여성들이 그 물로 목욕을 못해. 수돗물을 특급수로 올리는 거. 물 문제 하나만이라도 깨끗하게 해결하는 거. 자, 물 문제 하나만이라도 깨끗하게 해결하겠다 했는데 신우수 변호사님 저 공약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수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팬들이 보면 많네요.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리겠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 공정한 사회를 뭐 만들겠다라고 막연한 뜬금을 잡았는데 네. 우리가 가까운 데서 정말 필요한 거를 딱딱 찢지 않습니까? 물, 그다음에 BTS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지를 하겠어요. 네. 그다음에 저는 또 솔깃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과거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내놓는 정책들 다 세금 갖고 하잖아요. 네. 자기네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허경영 씨한테 세금 줬을 때 운영 못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단하겠다. 네,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금만 지원된다라고 하면 이런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은 지금 세금으로 저 정도는 충당할 수 있을 만한 정도 우리나라 규모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크호스로 떠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시는데 또 저 허경영 씨가 공약한 것 중에 보면 네. 국가 예산의 뭐 60% 정도를 절약하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당초부터 불가능한 공약이네요. 근데 다만 공중부양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전에 대선에 출마한 적이 있죠. 네. 그때도 좀 존재감을 좀 뿜어냈었는데 그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가
결혼하는 젊은이 한 사람에게 잘 살아라고 돈 5천만 원, 여자애한테 5천만 원 주는 거 절대 많은 돈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돼요. 자, 저렇게 이제 독특한 공약들을 내세워서 관심을 끌긴 했지만 당선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얼토당토 안 한 얘기라고 이제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최 의원님은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렇게 계속 등장하는 아니 모습에 그러니까 대해서. 허경영 씨가 공약하는 것은 한 10년이나 20년쯤 뒤에 일부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노인수당, 결혼수당. 네. 지금 일부 지자체들 같은 경우 결혼수당이라고는 안 하지만 결혼지원금 같은 걸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벌써 옛날에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런가 하면 저거는 이제 이루어진 거 한두 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화제거리로 사실은 안 이루어진 게 저거에 굉장히 훨씬 더 많습니다. 많죠. 네.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겠다. 뭐 본인이 당선되면 그런 거 있고요. 무슨 공약 중에 보면 대통령 대리를 15,000명을 육성해서 꼭 대통령이 아니라도 여기저기 뭐 우리 국민들을 보살피도록 하겠다. 이런 황당한 공약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허경영 씨의 그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지난 총선에서 그리고 여러 차례 대선 출마했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는가? 그래서 이제 결국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 내세웠던 공약들 한번 직접 한번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예. 서울시장 되면 서울시의 모든 전시 행정을 중단하고 서울시 전체 예산의 70%를 줄이고 30%만 쓰겠다. 세금 많이 걷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자동차, 부동산 보유세 받지 않겠다. 그리고 주민세 말고는 지방세를 받지 않겠다. 어떤 돈으로 과연 서울시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시장 선거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시장을 임명하는 임명제로 바꿀 계획이다. 야, 그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국회의원도 100명으로 줄이고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야, 파격적입니다. 뭐 물론 좀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더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생각한다. 뭐 개인적으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이들을 즉각 사면하고 전직 대통령들이 옥살이를 하도록 한 것에 사과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용 변호사님은 저 공약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되게 넘어야 될 산이 많겠다. 대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네. 이제 개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수도 줄여야 되고 뭐 지자체도 좀 많이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 보이는 네네.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허경영 씨에 대해서 지지세가 없진 않잖아요. 보면 이렇게 네. 나온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권 정당들이 좀 되돌아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허경영 씨였는데 뭐 언제나 우리 국민들이 그랬듯 선거 때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이 사람들이요 말은 안 해도 약간 겁을 먹었어요. 내한테 말을 잘못했다가 저 사람이 혹시 대통령으로 되면은 그냥 정신교육대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약간의 이 사람들도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추세가 이게 예사로운 추세가 아니거든. 뭔가 한번 우리나라는 한번 태풍이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들을 한 번이라도 국회에 난 사람은 국회 못 나오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새바람이 한번 딱 불면은 우리 국민이 그걸 딱 원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재벌들과 연결돼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 다국적 기업들과 밤마다 밥 먹는 이런 정치인들은 싹 이번에 물갈이 안 하고 뭐야. 내가 우리나라 세금 60% 전략하겠다. 그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서울시 세금 70% 반납하겠다. 거짓말 아니에요.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시를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국민들한테 150만 원씩 돌려주겠다는데 뭘 이유가 있습니까? 실천하겠다는데. 나는 어떤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는 거는
우리 역사에는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걸 자식들이 굳이 대통령을 잡아 넣어야 그게 직성이 풀립니까? 그건 정치 보복이야. 어떤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애국하자는 사람이지 뭐 나라 말아먹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검찰을 통제하고 있고 경찰과 이런 사법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분이 그 청와대에 그런 분들이 쭉 있는데 법을 어길 이유가 없어. 다 검증한 다음에 장관들의 그리고 수석들의 의해서 결재를 하지. 대통령이 그냥 뭘 가져와 이거 결재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일은 측근들이 모시는데 따라 다르지만은 역대 대통령을 잡아넣는 일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아무리 나쁜 대통령이 나와도 우리는 그 책임을 국민이 져야 돼.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체 비판한 사실이 없어요. 다만 서울시 예산 줄이겠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야. 알겠죠? 대통령을 겨냥하는 건 잘못이야. 우리가 스스로 고치면 되지. 알겠죠? 그러나 허경영 같은 신인 대통령을 맞이한다면 나라는 행운이야. 알겠죠?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게끔 법을 바꾸는데 도장 안 찍는 국민이 있을까? 개헌하는데 도장 안 찍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허경영 대통령이 유세 때 허경영 후보가 내가 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당신 어떻게 정치할 거냐? 그거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내 표만 많이 찍어주면 그래 안 그래요? 압도적인 지지만 해준다면 유세 때 내가 뭐라고 그래? 난 대통령 되면 국회를 국민 투표 국민들이 나를 지지해 준 그것만으로도 정신교육대에다가 전현직 국회의원들 이 사회 책임을 지고 이 붕괴된 중산층 서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부 교육받으러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바로 비상계엄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그런 강력한 박 대통령보다 100배는 더 강력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고는 우리 일은 거지되기 딱 십상이야. 십상. 알겠죠? 내가 말이 좀 과격한 것 같은데 이런 정신들 밑에서는 중산층 서민 등 걸베이 되는 날만 남았어. 알겠죠? 빚쟁이 되는 날만 남아서 집이 경매도 오는데 그거 집에서 세금까지 보유세라고 싹싹 뺏어가? 그래 안 그래요? 보태주님 150만 원씩 보태주지 못할 망정 그걸 또 뺏어가요? 자동차 보유세를 뺏어가? 이 조세 제도는 이게 불법이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물건 거래가 있는데 세금이 있어야지. 양도세 내고 취득세 내가지고 그렇게 사는 집에 저축에 각종 각본세, 영업세 다 내고 남은 돈 저축한 거 가지고 집을 샀어. 그 집을 가지고 있다고 세금 매기나? 알겠죠? 가만히 있는 국민 그냥 아예 깜짝이 뺏겨서 나라 살림 살았다는 거 아니야.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데 세금 붙이는 거 좋다 이거야. 왜 가만히 있는 핸드폰에다가 가만히 있는 자동차에다가 세금 붙이면 되나? 기름 넣을 때 세금 내는 거요. 핸드폰은 충전할 때 세금 내는 거요. 전기세 또 통화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자동차는 기름 넣을 때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야.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세금도 보유세 1년에 2번 나오는 거 없어. 집이 매매될 때 나오는 세금만 가지고도 서울시 대한민국 얼마든지 운영되고도 남아. 그런데 꼭 주민세가 아니고 그 보유세를 받아야 되겠어요? 재산세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시민단체들 막 돈 도와줘. 돈 전시행정. 그게 뭡니까? 어? 그게 누구 돈이야 그게? 국민들 이제 배당금으로 국민들 통장에다 넣어줘야 돼 이제. 알겠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도 포화 상태인 중개업이 올해 최대 합격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 수급 등등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지방 영세 부동산 사무실은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거래가 올스톱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방은 집값이 싸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아서는 유지가 힘든데 특수사업자에게 따로 수수료를 줘야 한다면 부담이 가중된다 생각됩니다. 지금 특수사업자, 앞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 특수사업자 500만 명 만들죠?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는 부동산 중개료에서 조정하면 돼. 맞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부동산 수수료,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를 그 자체에서 특수사업자 그게 나가게 되면 되고, 또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지금 여러분 알지만은 포화 상태가 되겠죠. 부동산 중개업이 포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국내 부동산 건물 잘 지어놓은 것도 임대가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임대 잘해 먹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택들도 노인들만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큰 주택에 살 수가 있을까? 어마어마한 주택이 나중에 빈주택으로 바뀔 가능성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 아들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50평 이런 아파트 들어가기 싫어해. 소형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주택 시장이 엄청나게 바뀌면서 앞으로 부동산이 잘 지난 건물도 임대가 안 돼가지고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맨 땅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땅들도 이제는 뭘 사서 공장을 지으면 짓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매매, 모든 매매가 상당히 나빠져 가고 있죠. 그런데 내가 대통령 되면 이것이 활성화돼요. 왜 활성화될까? 우리 인구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갑작스러운 붕괴를 막고 이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 유지되어 가면서 조금이라도 성장하려면 제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서울대학을 서울 메가버시티 대학으로 하는 거예요. 100만 명 규모의 서울대학을 만든다고 그랬죠? 충청도 청주에다 만든다고 그랬죠? 충청권에다 그걸 만들어 놓으면은 아시아, 인도, 중국 부잣집 아들들이 서울대로 오겠다고 그랬죠? 서울대로 오면은 서울대만 졸업하면은 2년만 다니면 미국이나 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전 세계 유명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내가 열어놓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100만 명 규모의 대학을 만들면 전 세계 유명한 교수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우리나라 부동산 충청권에서부터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해외에 있는 자들이 자기 아들 때문에 와서 같이 있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이래가 부동산이 난리가 나는 거야, 전국이 다. 그러면 서울대학에 100만 명이 우리나라 60만 군대보다 많아 안 많아요? 그 100만 명의 학생의 학부모 가족들이 서울을 드나들어요. 우리나라를 드나들어요. 이 국가 경제가 특수한 아이템 하나로 가지고 나라의 부동산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아주 부동산이 잘 돼가지고 저 중국 시장과 인도 시장을 끌어들이면서 태국과 동남아 부자들이 이 한반도로 몰려오게 돼 있어. 또 일본 사람들도 한국 대학 다니겠다고 서울대학을 올 수가 있어. 이거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충청도 땅값이 몇 배가 올라가 버리고 전국의 땅값이 좋아져요. 맞아요. 보유세 안 받지? 매매할 때만 세금 받아도 지자체 얼마든지 국가 예산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살릴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는 인구 자꾸 줄어드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부동산 낙동강 오리알이야. 지방 가면 상가 문 다 닫았는데 땅 사가 집 질 사람이 어디 있노? 그래 안 그래요? 실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지. 나는 여기 앉아 있어도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어요. 알겠죠? 앞으로 우리는 교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교육 사업이 바로 소비 사업에 연결되고 해외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여기를 몰려오기 시작하면은 야 한국 거기 교육 알아준대더라. 그냥 몰려오면은 우리 한국이 교육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면서 나머지 산업이 덩달아 뛰는 거예요. 좋아지겠어 안 좋아지겠어요? 그래 한국이 교육의 메카로 바꾸겠다는 거야. 다 봤잖아요. 자 유럽, 미국 누가 저런 데 가서 앞으로 교육 받겠어요? 코로나 걸렸다면 다 죽고 저렇게 통제도 안 되는 나라. 한반도는 이번에 프리미엄을 얻었죠? 의료 체계 좋죠? 아 미국에서 수술하려면 우리나라로 와야 돼. 이런 나라에 앞으로 세계에서 최고 좋은 병원을 만들어 전 세계 부자들이 수술하려고 그러면 한국으로 오는 거야. 한국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손재주 세계 1위야.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교육하려면 우리나라로 오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명상하려면 영성 하늘궁으로 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땅 사겠다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명당에 있는 걸 내가 막 대통령이 내가 알려봐. 전 세계에서 한국 땅 그거 좀 사자. 몰려오겠죠. 몰려오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살다가 허경영 부르다가 죽자. 몰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이 몰려오는 사람들의 땅을 서로 사갔다고 경쟁을 입찰해가 팔아. 내 땅을 팔겠다고 그러면은 몇백 명이 싸움을 붙어가지고 거기서 제비뽑기가 제일 많이 주는 사람 입찰해가지고 팔아. 그런 시대가 오게 할 수 있어 없어? 그런데 지금은 말이야 땅 팔려고 해도 안 팔려. 나중에는 제비뽑기 해야 돼. 제비뽑기. 그런 시대를 만들어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희망을 여러분한테 실현할 수 있는 자가 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그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빠. 알겠습니까? 어학은 많이 해놔세요. 중국말, 일본말, 태국말, 인도말 이런 거 잘해야 복도방도 해볼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복도방 하는 사람들은 지금 불경기 때 어학 공부를 열심히 해놔요. 그래야 앞으로 부동산이 날개 돋칠 때 여러분들 전부 부자 될 거예요. 부산의 강영주님입니다. 무당들의 예언이 신빙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군이나 차기 대통령을 예언하는 무당들이 많은데 무당마다 왜 다 틀린 건지요? 혹여 영적 세계에서도 세력들이 있어서 그들끼리 인간 세계의 권력 다툼을 돕고 있는 건지요? 잘 들어야 됩니다. 무당도 하나의 직업이에요. 무당도 하나의 직업인데 어떤 직업군을 우리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 무당은 이게 하늘이죠. 이게 땅이야. 그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죠. 그리고 이쪽에 여자가 무당이 구슬하고 여기는 장구치죠. 춤추고 두 사람이 해. 두 사람이. 그리고 이게 무당무자야. 무당.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 그 옛날에는 내가 오기 전에는 인간이 이걸 만들었어. 문왕이 역을 만들었죠. 이 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중국에서는 오서오경에서 역경이라고 그래. 그죠? 이 역경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주역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점을 치기도 하고 두 가지야. 신이 내려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그래 여러분 신이라는 건 잡신을 말해요. 잡신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강감찬 장군이라든지 최영 장군 신이 많아요.
그러면 그 최영 장군이 죽어서 인간으로 윤회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야. 자, 천사 들어가라. 이제 들어갔죠? 자, 최영 장군이 최영 장군이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귀신으로 지금도 귀신으로 있습니까? 있습니까? 잘 보세요. 최영 장군 무당이 많아요. 맞아, 맞아요. 유명한 장군들을 무당들이 모시고 있어요. 그 장군신이야. 장군신을 모시고 있는데 그중에 최영 장군신이 제일 많아. 인간으로 태어났나 봅시다. 태어났죠? 최영 장군 인간으로 태어나서 안 났어요? 천사님, 대답을 좀 해요. 천사님, 따라하세요. 천사님, 최영 장군이 그 당시 죽어서 바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까? 최영 장군이 그 당시 죽어서 바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다고 그러죠? 그럼 최영 장군이 귀신이 된 적 있나? 없는데 최영 장군 신이 우리나라 무당들이 많이 있다고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확인됐죠. 최영 장군 씨는 인간으로 지금 윤회하고 있어. 최영 장군이 전쟁 들어가서 사람을 죽였다. 살생유택이야. 나라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죽인 거, 그거를 꼭 살생으로 하늘에서 다 처리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최영 장군은 그 사람을 사적인 감정으로 죽인 일은 없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전쟁 나라에서 부르니까 가서 할 수 없이 임금이 그쪽 가서 싸우라. 장군이 가서 안 싸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최영 장군이 칼을 들고 직접 목을 베는 게 아니야. 들어가라, 쳐라, 뭐 이런 거 하죠. 장군이 통제하는 수단이지. 장군이 뭐 칼 들고 다 사람 죽이나? 그럴 수도 있지만은 최영 장군은 순수하고 그 사람이 깨끗하고 올곧고 그런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최영 장군은 무덤에 하도 청렴해서 무덤에 풀이 안 난다잖아. 그 이야기 들었죠? 그런 장군을 우리는 귀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신장으로. 그죠? 거기는 우리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아니죠. 예. 그분들이 최영 장군이라는 신은 다른 신이 잡신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이 죄가 많으면 귀신이 돼서 무당들한테 이렇게 만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 5,000년 이렇게 되면 만신이 돼버려. 뭐 1,000년 이렇게 되면 만신이 돼가지고 귀신이 사람으로 못 가고 계속 만신이 돼가 있으면은 그게 인간에게 붙어 이렇게 빙의가 돼. 빙의가 돼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 나쁜 사람 초상집 같은데 그 배가 고프니까 소상집에 가서 상가집에 가서 어슬렁거리다가 몸이 좀 약한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 버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가죠? 그러면 그 귀신들이 무당의 굿을 통해서 주역의 이 역경에 대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귀신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 민족의 하나의 전통이야. 전통. 그건 우리 민족이 하나의 영원한 문화야, 문화. 왜? 신을 모르니까. 호갱이가 그때 안 왔으니까. 맞아, 맞아. 근데 지금 천사한테 물으니까 아니죠? 자, 이순신 장군은 죽어서 사람으로 갔는가? 이순신 장군 신을 일본에서는 많이 모셔요. 무당들이 이순신도 모시는 무당이 많아요. 천사님, 이순신 장군이 그때 죽을 때,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그때 죽을 때 바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까? 바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까? 태어났다고 그러죠? 그 사람도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그만큼 죽었지만 그 사람도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늘 백궁에서는. 백궁에서는 뭘로 봐요? 질로 봐요, 질로. 그 인간이 재질이 나쁘냐?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없이 했냐? 이걸 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질을 보지 몇백 명을 죽였다. 그런 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생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남을 죽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살려준 거야. 죽인 것이 살린 것이야. 저 사람이 내 자식을 죽였네. 저놈의 새끼, 내 원수. 너 내 자식을 죽임으로써 그 자식이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났어. 맞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 했습니까? 나를 돕는 자는 남을 도운 것이요, 남을 도운 자는 결국 알고 보면 남을 도우면 나한테 좋아 안 좋아? 적덕지간은 필요 여경. 맞아. 나한테 경사가 와 안 와? 남을 도운 것은 내를 도운 거야. 그러니까 이기주의자가 있나 이 세상에? 이기주의자 없는 이기주의자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은 싸우는 거야. 그림자하고 싸우고 있는 게 인생이야. 아, 맞아. 사가고 생이고 생이고 사야. 맞아.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은 남을 위한 것이요, 남을 위한 것은 나가 잘 되려고 한 거야. 이웃집에 떡 하나 더 갖다 주는 것은 내 자식이 좀 잘 되라고 갖다 준 거지. 근본 마음은. 맞아요. 이게 남을 위한 건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거야. 내가 뭐 복지재단 만들어 놓고 막 뭐 남을 많이 도왔다. 그 사람은 목적이 뭐가 있어요? 자기를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바라보면 내가 나를 위한 것은 남을 위한 거예요. 남의 발길에 밟히지 않고 남한테 괜히 걸거치는 인간이 안 되려고 열심히 저축한 거예요. 자립하려고. 그죠? 타에 의존 안 하려고. 그런데 또 남을 도와준 거는 은근히 대가를 바라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 남을 도운 거는 나를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한 것이야말로 진짜 남을 위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나 보고 저 이기주의자 뭐 저런 수전노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완벽한 인간들이야. 이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장군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 나라를 위해서 죽인 거야. 그럼 우리는 뭘 본다고? 퀄리티, 콘텐티가 아니야. 에? QUANTITY 콘텐티가 아니다 말이야. 양이 아니란 말이야. 얼마나 많이 죽였던 그 사람이 사적인 감정으로 누구를 죽였냐, 이건 업장에 들어가. 그래서 전부 그 사람들이 신봉하는 장군이 전부 인간으로 살아있어. 그러니까 약간 무당들이 실제 들어온 신이 있다면, 박수무당이나 전수무당들에게 그 어떤 신이 있다면 그것은 일반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일반 만신. 근데 거기다 거창한 이름을 붙여놨을 거예요. 장군님이라고. 그래서 그건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무당들이 그 구슬을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생업이 달린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어떤 무속행이든 종교든 절대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제 길은 내가 알려줬잖아. 백군 가는 길은 허경영밖에 없다고. 그러나 모든 종교행위는 다 그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여러분이 위로를 받잖아. 절에 가서 법당에 앉아있어 봐요. 남편 바람 피우고 어젯밤에 일주일 동안 안 들어왔네. 가슴은 불타. 허경영이를 모르는 사람이 법당이라도 가서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안 편해? 법당에 앉아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그냥 마음이 위안이 되는 거야. 말 없는 부처를 쳐다보면 그 사람이 내 같고 내가 부처 같고. 그래 안 그래? 저 사람은 왕인데도 왕이 왕자리 버리고 거지가 돼가 산에 가서 저리 하다가 길바닥에서 죽었잖아. 그럼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욕심이 없어져. 뭐 저런 부처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가 돼 안 돼? 그죠?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 위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는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뭐가 있죠? 여러분들의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상근기, 뭔가 많이 깨달은 사람은 뭐 사물을 볼 때 상근기 안경으로 탁 봐버리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남을 위한 거고 남을 위한 게 나를 한 거라는 게 나와. 상근기 생각이야. 중근기는 내 거는 내 거고 너 거는 너 거지. 그게 왜 그래?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에? 하근기 사람은 말도 안 된다. 요 사람은 약간 아리송하다. 그러겠죠, 그죠? 요게 어떻게 보면 허경이 말이 이해가 가고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요게 중근기야. 이해가 갔다가 안 갔다가 강의 들어와서는 찬티, 집에 가서는 안티. 또 내 뉴스를 가짜 뉴스를 보고 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만나면 또 안티가 돼버려. 허경이 형 칭찬하는 사람 만나면 또 찬티가 돼가지고 내 그 사람 잘한다고 그러고. 맞아. 근데 허경이 그럼 막 뭐 뉴스에 보니까 뭐 나쁜 놈, 그럼 나는 허경이 잘 몰라요 이러고서 맞아 안티가 되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중근기는 중간 지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근기가 바라볼 때는 생사가 없다는 거 알았죠? 여러분들은 다시 곧 백공으로 가버리지만 인간들은 죽었다 깼다 죽는 게 사는 거고 사는 게 죽는 거고. 이해가죠? 에? 들어가는 게 좋겠어 이제. 아까 하면서 왜 나왔노? 왜 나왔어? 장군 지금 보느라고 그랬지? 장군 보느라고 한 거예요. 들어가요. 아니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상근기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근기가 많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인생을 아주 그 초등학생, 중학생 뭐 이런 사람의 수준이지. 그러니까 요거 약간 좀 공부한 사람들이고 상근기는 좀 더 뭐 여러 한 10개 종교를 거쳐서 여기 온 사람. 알겠죠? 그래서 상근기는 이해가 빨라. 절대 안티가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안티가 됐다가 찬티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다. 알겠죠? 이 사람들은 영원한 안티야. 정회원들 많이 가입해야 돼. 신규는 꼭 정회원 가입하도록. 오늘도 정회원 신규 있으면 가입하도록 해. 저는 강서구 화곡동에서 온 김현길입니다. 김현길 씨. 청평 쪽에 가면은 천정궁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를 열십자로 딱 하면은 중간이 천정궁이라고 있습니다. 거길 내가 직접 2번 가봤는데요. 그 밑에는 청평댐이 있어요. 거기가 여자의 자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궁궐도 내가 한번 가보니까 엄청나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이 사람이 재림중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내가 이제 그 문선명 선생도 한번 올링으로 응? 진짜 재림의 수가 맞는지 얘기를 지금 자, 문선명 천사님 있냐고 먼저. 천사. 이 사람들 테스트 할 때는 천사가 아무 필요가 없어. 예. 자, 문선명. 이 신인은 지구의 하나예요. 그 신인이 아닌 자는 일단 떨어져. 문선명. 본인 이름. 김현길. 똑같죠? 예. 예수. 문선명. 내가 힘세게 해주지 않았죠? 예. 다시 문선명. 새끼손가락 한번 넣어보자. 힘 있나? 없습니다. 본인 이름. 김현길. 똑같아 안 같아? 예수. 석가모니. 강정산. 똑같아 안 같아? 에너지가. 허경영. 이거는 지구인 전체가 땡겨요. 지구인 전체가 땡겨도 안 떨어져. 달리긴 달리죠. 또 하나. 천정궁. 새끼손을 떼고. 하늘궁. 지구인 전체가 땡겨도 안 떨어져. 네? 잘 들어요. 천정궁은 흘러가는 한강 뒤통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 버려요. 들어오는 물을 걸어 안아야 되는데 한강이 내려가는 뒤통수를 보고 있잖아. 나는 문선명 형제를 나하고
거기서 여러 번 만난 사람이에요. 천정궁을 가서. 그럼 천정궁에서 문성일 총재 생일날 초청해서 세계일보에 보면 내가 갔다는 신문이 나와. 크게 나오지. 문선명 총재가 내 무궁화 꽃은 지나한테 책을 읽었지. 그래야 내 초청받은 거야. 그런데 그 풍수를 보니까 이게 뭐야? 문제가 보통 있는 게 아니야. 이 하늘궁은 들어오는 입구가 동그라미가 나가는 데가 저기 하나뿐이야. 근데 그게 맥혀 있어. 맞아. 고개를 넘어가야 돼. 이거 완전한 자궁이야. 이 세계의 자궁이란 말이야. 미리 우주를 만들 때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는 그 전체 천정궁 밑에가 강물로 내리 쏟아. 그 밑에 청심병원이 있어. 그 옆에 청심중고등학교 있고. 그럼 내가 그 안에 구조를 다 알지. 그런데 그 풍수가 천평댐으로 들어가 버려. 흘러서. 그래 안 그래? 그 무슨 자궁이 어디 있노? 맞아. 그 전체를 내가 보고. 근데 이번에 터널이 천정궁 밑으로 지나가 버려. 춘천 가는 터널이. 저 강원도 속초 가는 터널이 경천고속도로가 천정궁 밑바닥으로 그냥 차고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천정궁 터가 시끄러워. 천정궁 앉아 있으면 집이 차 소리가 떨려. 이게 뭐야? 어떤 기독교인들이 설계를 했는지 몰라도 어떤 종교를 서로 경쟁하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남의 종교의 그 본부에 건물에 궁에 밑바닥으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지나가면 그 되겠어? 뚫을 데가 없어서 그걸로 뚫어야 돼? 계획적이라. 계획적으로도 이상하다고도 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풍수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 가운데로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고 보면 이거 얼마나 시끄럽겠어. 이제 이해가요? 그렇게 그런 자리를 감히 하늘궁하고 비교를 하지 마라. 알겠죠? 그냥 봤으면 봤다 그러면 돼. 자리가 다르죠? 테스트 해보니까 달라 안 달라? 또 하나 봅시다. 천사 들어가라. 천사를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 봤어요? 여태 없었죠. 없지? 자, 천사 들어갔죠? 천사님. 우주를 만든 자가 허경영입니까? 떨어집니까? 근데 천사님. 우주를 만든 자가 문선명입니까? 우주를 만든 자가 예수님입니까? 우주를 만든 자가 강영산입니까? 그 선생이 되고 싶은 사람 이름 다 대봐. 여러분 에너지가 있나 없나? 에너지가 없다는 걸 내가 뭐라고 설명하지 않겠어요. 종교는 자유니까. 그들이 신봉하는 자를 우리가 훼손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 에너지 테스트만 해봤을 뿐이야. 판단은 여러분이 해. 이제 이해가죠? 내가 누군지 궁금하면 이걸 해봐. 자, 이분도 이거 해봤죠? 해보니까 뭐 좀 믿음이 가는 게 있지? 왜 하늘궁만 안 떨어질까? 천정궁. 자, 힘 줘요. 힘 세게 줘봐. 힘이 있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로마 교황청. 미국의 백악관. 이게 뭐요? 어디 하면 좀 조계사. 불국사. 절 교회 명동성당. 에너지 없어요. 헛고생하지 마세요. 나를 만났고 그대 손을 내가 잡았다는 게 무서운 거야. 이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박수 치지 말고 녹음하세요. 완전 천사를 받을 때까지는 천사를 녹음해서 천사가 나갔을 때 쓰세요.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모든 자녀들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라. 이럴 때는 에너지를 많이 넣어서 박수를 많이 치세요. 모든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라. 모든 부동산 문제 하루빨리 해결되라. 물질적인 어려운 문제
하루빨리 해결되라. 부부 갈등 문제 정리될 건 정리되고 하루빨리 해결되라. 남들과 소송 문제, 돈으로 인한 소송이든 무슨 소송이든 하루빨리 해결되라.